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관저를 가서 만찬을 하고, 또 그 전에 싱하이밍 대사가 이재명 면전에서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차관을 시켜 외교부의 싱하이밍 대사를 초치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중국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6.25 전쟁 때 중국, 그때는 중공이라 불렸습니다. 그 역사를 알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런 태도에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로 중국과의 문제가 터졌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정보를 빼돌려서 중국에 복제 공장을 지으려고 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오늘 이 삼성전자 전 임원 등 대거 구속 기소됐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이 반도체 분야의 1, 2등을 다투는 대한민국과 대만의 반도체 관련 기술을 빼돌려 중국에서 공장, 거의 삼성전자 복제 공장을 지으려 했다는 겁니다. 자, 이거 지금 산업전쟁이 지금은 더 무섭습니다. 과거에는 총칼을 들고 싸웠다면 지금은 정보전, 산업정보전입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 속이 좀 불편할 겁니다. 반면 지금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정말 열받았을 겁니다. 지금 세계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이 반도체는 비단 산업 부분뿐만 아니라 안보 부분에서도 중요한 분야입니다. 특히 이 첨단 기술, 이걸 삼성전자의 전직 임원이 빼돌려서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도대체 왜 민주당은 친중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인지, 이게 오늘의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삼성전자 전직 간부들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오늘 이 김기현 대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치인이고 어느 나라 정당의 대표인가? 중국 공산당 한국 지부장인지 제1야당 대표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중국 대사에게 우리나라 국내 정치에 관여하라고 멍석을 깔아준 행동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결정적인 실책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중국을 끌어들여 정부와 각을 세우고 정쟁만 키우려는 정치적 계산이겠지만 우리 국민의 분노만 일으키고 민주당의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준 결과일 뿐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중국 대사관의 홍보국을 자처한 듯 중국 대사의 막말이 담긴 영상을 민주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버젓이 업로드 시켜놓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김기현 대표의 비판이 있은 오늘, 이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빼돌려 중국에 복제 공장을 지으려고 한 전 삼성전자 상무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방위사업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박진성 부장검사 수사팀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그대로 본떠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고 한 전 삼성전자 상무 A씨를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 같은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전 삼성전자 직원 3명과 전 삼성 계열사 직원 2명, 전 협력업체 직원 1명 등 모두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대만의 한 전자제품 생산 판매업체 회사로부터 8조 원 규모 투자를 약정받아 중국 시안에 반도체 공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삼성전자의 고유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자 국가 핵심 기술인 반도체 공장 BED, 이 반도체 제조가 이루어지는 공간인 클린룸을 불순물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최적의 제조 공장으로 만들기 위한 환경 조건, 또 공정 배치도 반도체 생산 핵심 8대 공정 배치 면적 등 정보가 기재된 도면, 반도체 공장 설계 도면 등이 부정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 지금 이 삼성전자에 입사해 18년 동안 일하며 반도체 분야 상무 등으로 근무한 A씨는 이 같은 이력을 바탕으로 중국 대만의 수조원대 자본을 투자받아 중국 싱가포르에 반도체 제조회사를 설립했습니다. A씨는 중국 청두시에서 약 4,600억 원의 자본을 투자받아 중국의 반도체 제조회사를 만들고 대만 B회사 자본 약 8조 원으로 싱가포르에 C회사를 설립한 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출신 국내 반도체 핵심 인력 200명 이상을 고액 연봉으로 영입했다고 합니다. 실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거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중국이 지금 한국, 대만의 이 반도체 강국의 이 핵심 인력을 이렇게 빼가서 공장을, 복제 공장을 짓는다? 이후 A씨는 삼성전자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에서 불과 1.5km 떨어진 거리에 이를 그대로 본뜬 복제판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반도체 설계 자료를 사용하도록 적극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자 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 등 6명도 이 지시에 따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부정 취득해 무단 사용하는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대만의 전자제품 생산업체가 A씨에게 약정한 8조 원 투자가 불발되면서 공장이 실제 건설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A씨가 중국 청두시로부터 4,600억 원을 투자받아 만든 반도체 제조 공장이 지난해 연구개발동을 완공해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 시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청두시로부터 4,600억 원을 투자받았다. 이건 지금 뭐하는 짓거리들입니까? 이거를 이렇게 참 대한민국이 미래의 먹거리로 키우고 있는 이거, 지금 윤 대통령도 최근 반도체에 대해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입법을 가로막아서 발목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검찰은 최소 3천억 원대 최대 수조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 반도체 국가 핵심 기술과 영업 비밀이 침해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아무튼 검찰은 이번 사건이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중국에 복제 건설하려는 점에서 개별적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과는 규모나 피해 정도 면에서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대만 자본으로 반도체 공장이 중국에 그대로 복제돼 유사한 품질의 반도체 제품이 대량 생산될 경우 국내 반도체 산업은 회복 불능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범인은 잡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지켜보면서 국정원은 그동안 뭐 했는지 아무튼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